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입니다. 한 주 동안 완전 태풍이 지나간 것 같죠?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근데 빠졌다가 올라오는 폭이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문자 보낼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닥이 무슨 하루에 종합지수가 16, 17% 올라가는 일이 앞으로도 아마 평생 없을 거라고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라서 어찌됐건 수요일 날 많이 빠진 것도 이례적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잘못된 조정이었다고 보는데 반대 매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샀어야 된다고 수요일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목요일 날 반등 세게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갈렸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0.0이니까 그냥 보합이고 코스닥이 플러스 3.4% 올라왔으니까 피랑 닭이랑 오늘 온도차가 심했던 거예요. 닭이 훨씬 더 세게 올라왔죠. 시장 전반을 잠깐 체크를 한 다음에 미국이랑 이란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시장은 상장사들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죠. 소지량에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탁금이 132조 원 찍었습니다. 아랑곳 하지 않고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증시에 들어올 예비 대기 자금도 원래 많다는 거고 이미 들어와 있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오늘 급락의 최대 피해자는 나는 안 팔고 싶은데 강제로 매도가 나가신 분들이다. 최저점에 파는 게 될 거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잠깐 보면 오늘 코스피는 보합이었고 닭은 세게 움직였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삼전 닉스가 쉬었습니다. 얘네가 쉬면은 이제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매가 시작될 거라고 이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가 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시장 전체를 보면은 쉬면서 어떤 애들이 올라갔는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 삼전 닉스가 눕는 동안 세게 올라간 게 딱 두 개 정도거든요. 첫 번째가 방산이고 두 번째가 원전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쟤는 개별 재료가 있는 애들이고요. 그래 따로 봐야 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3월 6일인데 좀 있으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나올 건데 아마 에너지 뭐 LNG 아니면 원유 그리고 원전 전력설비 뭐 이런 거일 거라고 했었죠. 그 기대감에 원전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원전도 개별 이슈가 뭐 있기는 있는 애들이에요. 새로 발표된 건 없는데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임박해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중요한데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셌고 에코프로 BM 괜찮고 ABL 바이오, 티슈진, 리가캠 바이오 이런 애들 뭐 보로노이 다 바이오죠. 바이오랑 2차 전지 시총 상위 중에 일부 로봇 종목들이나 아니면 엔터 뭐 이런 애들이 골고루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삼전닉스 누운 수급을 코스피에서 받은 게 원전 방산이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애들이 골고루 다 받아 먹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방송 제목을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도 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들고 있는 것도 코스피보다 닭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안 그래도 높은데도 코스닥 비중 이거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합지수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쪽 일봉을 봤을 때 수요일날 급락 나온 게 여기죠. 수요일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14% 빠졌고요. 코스닥이 12% 빠졌습니다. 둘 다 엄청나게 세게 빠진 거고 어제 반등 나올 때도 같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좀 갈렸어요. 어제 봉 사이즈를 잘 봐야 되거든요. 어제 시초가 라인이 여기고 엊그제 시초가 수요일날 급락 나오기 전 시초가가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여기였고 어제 종가가 여기니까 두 개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피도 똑같이 수요일날 시초가가 여기 그리고 목요일 종가가 여기기 때문에 둘이 붙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제 나온 반등은 그냥 양시장이 똑같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상승 종목 수가 전체 상장사의 한 99%, 9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골고루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양시장도 똑같았고. 근데 오늘은 갈리는 모습이 확실히 있었고 코스닥이 한 번 더 양봉을 크게 뽑으면서 얘는 여기 나왔던 개파락 구간 있죠. 개파락이 이제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수요일날 시초가부터 깨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코스피는 오늘 못 메웠고 삼전 닉스가 안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이걸 오늘 완전히 메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로테이션이 저는 시작되는 구간이 오늘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몇 거래를 물론 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닭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원래 높지만 지금 더 늘리겠다고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핵심 매매는 피를 더 줄이고 닭으로 더 늘리는 그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수요일날 있었던 게 너무 역사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일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요일날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닥 기준으로 분봉을 보게 되면
보시면 여기가 수요일이고 이때 시초가 갭이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고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빠졌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원래 장 시작하고 오전 내내도 장이 안 좋았던 게 맞는데 수요일에 얘가 갑자기 뚝뚝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점심시간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이거 제가 분봉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더 살려고 제 돈도 더 샀으니까 뛰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제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처음 뛰어서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놀래더라고. 갑자기 왜 뛰어 들어오시냐고. 제 돈도 역시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추가를 여기서 했거든요. 제 돈은 또 많이 들어갔는데 원래도 많지만. 그리고 문자도 보냈죠. 그래서 수요일날 바빴던 거는 없으신 분 다 채워드리느라 거의 막 문자만 10개 보낸 것 같은데 빨리 사시라고. 그거랑 당 레버리지 추가한 거, 그리고 잘 올라와 있는데,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엊그제니까 불과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가 이제 여기서 했으니까 이거 찍으면 벌써 한 34, 5%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새는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제가 밥 먹다가 아주 이례적이죠. 웬만한 올라가는 거, 웬만하게 내려가는 거는 제가 밥 먹으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전날은 아주 쑥스한 날이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이 올타임 하이를 여기 한번 찍었을 때가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완전 다사다난했던 게 화요일에는 코스닥이 IT 버블 이후로 25년 만에 올타임 하이를 찍은 것도 이번 주고, 역대급으로 가장 일일 낙폭이 크게 나온 것도 이번 주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일간 기준으로 가장 세게 반등한 것도 이번 주에 다 나왔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한 주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화요일 날 고가가 코스닥이 1215포인트고 여기 수요일 날 많이 깨져서 내려왔던 게 이제 970, 980포인트까지 깨졌으니까 200포인트 이상 2, 3거래일 만에 녹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고를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 날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장중에 이게 시간을 두고 질질 흘러내리는 것보다 오늘처럼 비정상으로 밀어버리면 2, 3거래일 안에 회복이 끝난다, 그거였는데 일단 2거래일 만에 회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다시 신고가를 뚫고 넘어가는 건데, 일단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면 코스닥을 캐리하는 업종이 딱 하나라고 찍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골고루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도 좋았고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에서 덩치 큰 애들, 거기다 무슨 엔터까지 올라가잖아요. 골고루 다 좋았고 시총상위인 애들은 뭐가 됐건 웬만하면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총 여기 보면 상단이 이제 1200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했던 얘기가 뭐냐, 여기서 이제 추가를 많이 해놨고 제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1400포인트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한 주도 안 팔고 가보겠다고. 저도 안 팔 거라서 제가 이게 기본 미니멈 1400을 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코스닥 제가 생각하는 지금 기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최종 목표가는 1400이 아닙니다. 저는 1800에서 2000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 지금 이게 단순히 시장이 좋으니까 무지성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똑같은 얘기를 1년 전부터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돈을 진짜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된다고. 여튼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숫자 꺾이는, 그러니까 상장사들 EPS 꺾이는 흐름이 전혀 안 보이고, 무엇보다 돈 풀리는 게 중요한데 작년에도 많이 풀렸지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가치 반영하는 측면에서 봐도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 됐건 뭐라도 지금 사놔야 되는 시기가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주는 끝났고 월요일 노는 날이었고, 그리고 다음 주는 거래일이 또 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5거래일이면은 1200 넘어가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오늘도 38포인트 올랐어요. 여기서 46포인트만 올라가면 1200입니다 다시. 그리고 얘가 올라올 때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삼전 닉스가 눕는지, 그리고 걔네가 누웠다면은 두 번째, 그걸 누가 받아먹는지, 주도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골고루였다고 했죠. 앞으로도 골고루일 수도 있고 특정 섹터가 자기 혼자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그게 바이오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많아야 돼요. 이게 구조를 이해하셨죠? 기는 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서 참 수요일 날 그 뭐 ETF만 산 게 아니라 그냥 현물 주식도 완전 풀 매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거를 만에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수 때문에 그런 거지 개별 섹터에 뭐 이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원전이나 방사는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엔터 여기에서 새로 나온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시장이 로테이션 하면서 올려놓는 겁니다. 원래 좋은 애들이니까. 물론 엔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장중에 제가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이제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특히 장중에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도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항상. 그래서 그게 그렇게 했던 게 수요일날 빠르게 대응하는데 완전히 뭐 좋은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회가 많으니까 앞으로 꼭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요일 날 이건 완전 미쳐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봉이었고, 그리고 이런 봉 있잖아요. 이런 봉도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안 죽어요 시장이. 그래서 저럴 때 막상 뭐 지금 와서 딱 봤을 때는 와 엊그제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근데 막상 엊그제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거 보면서 거기서 더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들고 있는 거 안 팔면 다행이에요. 그때 했던 게 최대 피해자는 오늘 판 사람, 최대 수혜자는 오늘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천매수한 사람 거의 없겠죠. 그리고 내가 중간 이상을 가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가 딱 중간 이상을 갈 거라고 했는데, 딱 그것도 뭐 결국에 잘하신 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라서 수익 기회가 정말 많을 거라. 이제 노다지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그리고 목표가를 항상 높게, 그리고 많이 올라간다고 웬만하면 팔지 않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이랑 이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개별 종목으로는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도 골고루 다 괜찮아서 제가 어떤 종목 괜찮다고 하는지는 워낙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바이오에서도 괜찮은 거 뭐 엄청 리스트까지 다 이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란 이슈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시장 빠진 거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반대 매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역대급 기회인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이란 이슈 말고는 지금 매크로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란 얘기만 설명을 주구장창 했는데 업데이트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중간에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 이란이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이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에서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 시도 중이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반등이 있었고,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한 거예요. 이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란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협상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원래 이란은 그래요. 겉으로는 절대 안 한다고, 우리가 무슨 미국 같은 적국이랑 말도 안 섞을 거라고 하는데 옆 밑으로는 전화하면서 살려달라고 원래 맨날 합니다.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인은 하고 있지만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란의 전략 자체가 어차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맞는 구조기 때문에 이란은 목표가 이거거든요. 그냥 어그로를 끌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한테 대적해가지고 1대1로 같이 싸워서 이기는 게 불가능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먼저 때려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라는 프레임을, 미국이 먼저 때렸으니까 생긴 거다, 그걸 걸려고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란 앞에 보면 맞은편에 뭐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친미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국 공군기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행기들이 출격하고 미사일도 쏘고 그러죠. 이란이 이제 광역 어그로를 끈다고 막 사우디도 공격하고, 뭐 카타르에 있는 그 라스라판이라고 해가지고, 카타르가 천연가스 수출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천연가스 LNG 만드는 데에다가 쏴가지고 카타르 에너지 지금 일부 라인이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LNG가.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에너지 위기를 조장해서 우리는 미국한테 억울하게 받고 있고, 이거 오른 거는 다 미국 탓이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에 또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에너지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물론 차 타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름값 오르는 거에 그렇게 여론이, 물론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미국보다는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대중교통이 구조적으로 잘 돼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운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버스 노선, 지하철 당연히 없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그럼 기름값이 이제 핵심인 거고, 갤런당 뭐 몇 달러가 무슨 마지노선이네, 미국 정치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유가가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그 재선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바이든 때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이었어요. 유가 통제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미국 정치인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가격 올라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저 이번 중간 선거에도 타격을 줄 수 있죠. 일석이조로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 중. 이란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지금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한 그 순위파 국가들, 뭐 카타르, 바레인 뭐 이런 나라도 있죠. 거기다가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방국들 막아줘야 되니까 이란 미사일 발사대 포대 이런 거를 다 때려가지고 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를 못 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유가 관련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디테일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었죠.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란 옆에 보면 그 쿠르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만든 군대인데, 쿠르드족은 그 독립 세력이기는 한데 영토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예전에 79년에
저 호메인이 혁명할 때 호메인이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영토 준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처럼 유태인처럼 없어요 땅이. 그래서 자기들 땅 수복을 하겠다. 이란 중에 일부 땅 원래 우리 땅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쿠르드족인데 쿠르드족을 활용해가지고 이란 진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넣는 대신 쿠르드군을 넣는 거죠. 참고로 쿠르드군 그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총 들고 딱총 들고 다니고 그럴 것 같지는 아니에요. 얘네도 생각보다 군사력이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쿠르드족이 쓰는 무기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뒤에서 무기를 다 주거든요. 얘네가 쓰는 뭐 총기부터 해서 탱크 아니면 뭐 그 탱크를 그 잡는 미사일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패키지로 다 주기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 올라오는 쿠르드군 이란 진격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가 전부 다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잘 도와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란 진격을 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이란이 이제 여기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란 지도자가 데려가는 사람 모두 다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엊그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메네이 아들이 지금 그 모지타바 하메네이거든요. 이 사람이 됐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시장 빠졌다 그랬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메네이도 알리 하메네이 이번에 죽은 사람 엄청나게 강경인데 아들인 모지타바 하메네이도 슈퍼 강경파입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이랑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도 박치기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봤을 때는 아니 아들이 돼버리면은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잖아. 뭐 그게 그거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하죠. 차기 지도자가 반미를 하거나 핵무기 또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아들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도상으로 보면은 차남 아들이 그 지금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다라고 공식 발표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안 하냐면 하는 순간 죽을 겁니다. 미국이 죽이겠다고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암살 시도했던 이란 지휘관도 제거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른 얘기가 더 있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하라고 암호화폐 법안 공개 지지를 선언해서 이것 때문에 코인이 한번 세게 올라간 적이 있어. 어젠가 엊그젠가 좀 움직였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코인법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이제 지니어스법이랑 클래리티법이란 말이에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인데 얘는 통과가 이미 끝났고 클래리티법이 이제 명확성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갖는지 아니면 이거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할 건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할 건지 CFTC로 넘기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 그거를 이제 미국 은행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코인베이스 CEO를 비공개 회담을 한 이후에 이자 지급해야 된다. 이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코인 안 오른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지금. 이거 통과되는 순간 하늘이 열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빠르게 통과되면 한 4월 중일 것 같고 늦으면 한 5월 6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좀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왜 코인을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냐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왜 많이 갖고 있냐. 내가 자주 얘기를 해왔는데 주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제 시세가 만약에 종료되거나 유동성 버블의 끝에서 마지막 버블 피날레가 코인일 거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코인에서 미친 시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주식이 훨씬 더 많지만 주식이 제일 뭐 중요하긴 하죠. 얘까지 일단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시랑 가상화폐가 저것 때문에 어제나 엊그제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분쟁 초기 5일간 미사일 발사 통계를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란의 이슈는 중동의 불안감을 확산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들까지 어그로로 다 때려버리는 게 지금 이란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탄도미사일이랑 자폭 드론 같은 거를 계속 쏴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다 때려가지고 지금 별로 안 쏘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 처음에 전쟁 시작한 날 하루에만 350발 쐈고 드론을 294대를 동원했는데 5일 차였던 현지 시간 어제 기준으로는 40발 45발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냐 미국이 다 부셨기 때문이에요. 이란은 자기들 미사일 기지 같은 게 그 땅 위에 노출돼 있으면 맨날 폭격 맞기 때문에 지하 창고에다 저장해 놓거든요. 근데 지하에서 발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미사일을 꺼내가지고 지상으로 옮겨서 거기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발사대를 꺼내는 순간 지금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방어를 또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를 보면 되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리고 어제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짐비앙코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애널리스트 펀드맨이죠. 유명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올린 글이 좀 이슈였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한국 증시는 심장 약한 사람이 하기가 어렵다. 아니 종합지수가 무슨 코스닥이 저도 어제 17% 올라가는 거 황당해가지고 아니 코스닥 레버리지가 엊그제 샀는데 어제 하루 동안만 40% 올라왔어요. 40%. 걔는 상한가가 60%기 때문에 2배짜리 상품이니까 엄청 어이가 없는 저도 많이 들고 있는데 돈이 그냥 복사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수요일날 내려간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정도 폭이 어제 올라오는 폭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빠진 거를 다 메우려는 그 정상 범주를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거 대응을 어떻게 하나 보면 어제도 보면서 그런 게 오히려 올라오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장 끝나고 장 중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장 끝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 왜냐면 이란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 리스크의 피크아웃을 지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4년째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 증시에서 영향 하나도 없죠. 왜냐 처음에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지만 안 끝나더라도 전쟁에서 가장 긴장이 격화됐던 시점을 지나가면 어차피 증시에는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좀 더 빠졌었고 지금 결국 3년째 4년째 하고 있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영향 없는 것처럼. 리스크의 피크아웃을 지났냐 이건데 수요일날 지났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 신경이 쓰이는 거 피크아웃 지난 건 일단 오케이여서 수요일날 풀매수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이건 됐는데 여기서 신경이 쓰이는 거는 유가가 안 떨어진다고 이거였어요.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뭐 유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 이게 딱 하나 걸리는 거라고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계속 사실상 잠근 상태인데 여기 앞으로 지나다니는 배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전시가 아닐 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이 하루에 80에서 한 100척 정도 되거든요. 지금 몇 척이냐면 10대가 안 됩니다. 지금 막 적으면 막 2척, 많으면 6척 이 정도? 사실상 막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원유도 우리나라가 나라 전체가 쓸 수 있는 양의 7일분, 한 일주일분 정도가 지금 호르무즈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점점 부담이 생기고 있는. 트럼프는 뭐라고 했었죠? 어제 한 얘기예요. 국제 유가보다 군사 작전이 더 중요하다. 이거 풀 버전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가가 오르는 건 그럴 수 있다. 단기적으로 오르면 오르라고 해라. 근데 나는 지금 군사작전이 더 중요하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해결이 되면 이슈가 생기기 전보다 더 내려갈 거다. 여기 그러니까 이슈 생기기 전에 60달러 중반이었거든요. 여기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어제 있었던 거는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을 하나 공격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게 아니라 걸프 해역에 있는 걸 때려가지고 유가가 한 번 더 튀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유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도 들고 있지만 한 주도 팔 생각이 없기는 해요.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AWRP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쟁 위험 할증 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배의 가치가 한 2억 달러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유조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이게 보험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사고 나가지고 이거 미사일 맞고 침몰해버리면 그냥 2천억이 그냥 하늘로 휴지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저 해운사들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은 해운사일 거고 이 화주 여기다가 내가 그 택시한테 돈 내고 우리가 택시를 타듯이 통행료 아니면 운임 같은 걸 내는 이제 그 화주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한국으로 가는 배에 2천억짜리를 여기 2천억짜리 배에 내가 원유를 가득 실었어요. 그럼 여기 택시비처럼 요금을 내야 되는데 요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비용이 우리가 택시기사한테 내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해운사한테 내겠죠. 그럼 1억을 이제 내릴 거고 1억 안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요금 안에 이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주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가 버리면 보험료가 튀어버리면 아니 1억이면 됐었는데 갑자기 2억 달라고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고객님 죄송한데 1억만큼의 보험료가 올랐다. 호르무즈 지나가다가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냐면 원래 평시 수준에는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가 0.1%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얹어지는 건데 운임에 2천억짜리 배의 보험료가 0.1%니까 보험료만 한 2억 정도 내면 됐다는 겁니다. 호르무즈해협 지나갈 때. 근데 지금 1에서 1.3%까지 그럼 1%라면 얼마죠? 보험료가 2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억짜리가 20억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만 지금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사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1%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그냥 하지 말라고,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주 입장에서는 자기 가격 운임이 오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알기 때문에 유조선 호의해 줄 테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지금 아무도 안 지나가죠. 호의해 준다고 해도. 그리고 연방 보증 보험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엊그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니네 이거 보면 이거 AWRP 얘네가 끌어올려가지고 운임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운임이 올라가면 결국 유가에도 그게 전가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올라요. 그러니까 유가를 누르려고 야 얘네가 보험사들이 말도 안 되게 비싼 요금, 야 여기 호르무즈해협이 그렇게 안 위험해 생각보다, 그냥 지나가, 그리고 지나가다 미사일 날라오면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 라고 얘기한 게 트럼프 입장인데, 민간 해운사들은 솔직히 지나가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상태여서 야 니네 보니까 이거 위험보험 할증료가 올라가지고 운임이 급등했다며, 이거 여기다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 아예 연방정부가 이거 보험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싸고 합리적인 가격에 해줄게. 뭐라고 지금 다른 애 보니까 1.0에서 1.3% 부른다고, 우리가 0.3에 그냥 해줄 테니까 우리 연방정부가 보증을 해줄게, 그냥 지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저거 해줘도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이제 뭐 해운사들이. 여튼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유가 안 내려온다는 거, 뭐 이 정도고,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보면 어제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헤드라인이 주식시장 위에 100조 원대 안정 프로그램 집행하겠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방송할 때도 얘기했던 게 증안펀드 얘기했었죠. 증안펀드가 캐피탈콜 방식이어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조성을 해놓은 이후로 한 번도 가동시킨 적이 없다. 근데 가동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 레고랜드 사태 때, 아니면 계엄 때, 비상계엄 그때 시장 변동성 커질 때 그때였고, 실제로 가동된 적은 없는데 엊그제 가동을 하겠다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로 그냥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도 또 가동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어제 오늘 올라온 거 보면 가동할 필요가 없죠. 회복을 대부분 해버렸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이 얘기가 엊그제 나왔고, 이게 100조 원대 안정 프로그램은 다른 패키지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 주식시장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는 주식시장 2배 상승해서 필요한 조정이다, 기회가 될 수. 저는 이 말을 맞다고 봅니다. 저도 수요일날 당연히 더 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원유 비축량 208일분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막 무슨 대형 비상사태 일어나고 뭐 이런 그림까지는 안 가요. 에너지기구 기준으로는 회원국들한테 91분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비축을 해라 라는 게 기본 가이드인데, 우리나라가 208일 정도, 일본이 251분 정도, 그리고 중국은 많이 없어요. 91분 정도 들고 있죠. 참고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한 40% 정도가 이란, 베네수엘라 여기서 옵니다. 베네수엘라 뽑혀 나갔죠. 이란 것도 이제 못 봤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생긴 건 또 중국이에요. 저 부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핵심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로테이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 C가 있을 때, 예를 들어 A가 뭐 주식, 뭐 A 안에서도 A 다시가 있으면은 이거 국내 주식, 얘는 미국 주식, 아니면 얘는 코인, 얘는 뭐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자산군이 있잖아요. 근데 로테이션은 큰 틀에서 자산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보통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걸로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로테이션이 코스피에서 다구로 넘어가는 게 오늘 확인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했던 건 삼전익스 너무 좋긴 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것도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주식을 제법 오래 했지만 처음 보는 사이클이다. 예전에 얘기하던 슈퍼 사이클이랑 비교가 안 된다. 이건 슈퍼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좋고 실적이 물론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삼전익스가 지금 구간에서 얘가 그냥 블랙홀로 빨아들여 버리면 다른 섹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아니 그쪽으로 걔네가 덩치가 작으면 모르겠는데 시총 원투가 시가총액이 막 2,000조 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블랙홀이 나오면 다른 애들 피해를 보는데, 삼전익스가 오늘 누웠고 장중에 반등도 거의 안 나왔죠. 짧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센 애들이 핵심이고 그게 얘네더라. 다시총 상위인 애들. 코스피에서는 아까 얘기한 방산이랑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피 쪽은 피레버리지는 예전에 수익션을 다 해가지고 참 너무 일찍 팔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3-4배 넘었을 텐데, 여튼 걔는 이제 예전부터 정리를 다 해놨고 당내버리지를 하나도 안 팔고 오히려 그저 추가를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전체 현물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코스닥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더 늘리는 게 아무리 봐도 맞다. 그럼 코스피를 다 팔아야 되냐? 제가 오늘 장 마감 문자로 써놨거든요. 저는 차 쪽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눕거나 더 빠진다, 더 살 겁니다. 차는. 왜냐면 차는 아무리 봐도 차가,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차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작년에 바이오 보면서 맨날 그 소리 했었죠. 이게 사실 저는 바이오 비중이 100이라면 바이오 100 몰빵해놓고 그냥 솔직히 아무것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큰 틀에선 비슷해요. 근데 거의 뭐 반올인이 돼 있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코스피가 큰 틀로 보면은 피에서 닭으로 많이 옮겨놓는 게 맞고, 피 안에서도 그럼 피가 다 안 좋은 거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는 오늘 뭐 방산 튀었던 거, 아니면 원전, 자동차가 결국에 이꼴은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산까지는 이게 이란 이슈가 잠잠해지면 어차피 이게 못 가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 애들은 전쟁과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되고, 원전, 자동차 이쪽인 계통은 이게 비중을 늘리거나, 우리도 쟤네 쪽도 갖고 있는데 비중을 오히려 늘리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메인 비중은 당연히 이쪽에 가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오늘은 뭐 다 뭐 들고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잘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까지 오늘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 바이오를 보게 되면 바이오에서 세게 움직인 게 뭐 오늘 G2G 바이오, 뭐 ABL, 코롱 티슈진, 그리고 참 따로 얘기하면 저 리가캠 잠깐 몇 개만 볼게요. 좀 뭐 다 괜찮긴 했는데, 리가캠이 얘도 이제 빠진 거 거의 메웠단 말이에요. 급락 나왔던 게 이제 여기 구간이니까 오늘 종가가 여기잖아요. 얘가 리가캠이 보면 물론 얘도 신고가고 많이 올라온 게 맞는데 작년 상승률이 여기거든요. 그럼 작년에 쌀 때가 10만 원이고 비쌀 때가 17, 18만 원이니까 작년에 80%나 올랐나요? 아니에요. 작년에는 그냥 3배는 갔었어야 됩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기는 올라온 건데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가캠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리가캠이 이제 7조잖아요. 저는 얘 그냥 10조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도 리가캠을 많이 매매를 했었죠.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가캠이 작년에 다른 종목보다 좀 상대적으로 못 간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른 회사들은 기술 이전 아니면은 대규모 자본 조달 이런 거 하면서 재료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리가캠에서는 저는 작년에 플랫폼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리가캠 나올만 했는데, 그리고 나오면은 올해 이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이전이 작년에 못 간 게 그것 때문이니까 기술 이전 나오면 한 두세 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섹터 안에 사이클로 순환하면은 지금은 리가캠 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 중에서는 알지노믹스, 뭐 에임드바이오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뭐 얘네도 다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저런 애들도 뭐 세다. 그리고 여기다 더하면은 뭐 G2G 같은 거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큐리오시스, 리브스메드 뭐 이런 애들, 아니 와이바이오 다 괜찮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RNA로 가면은 올릭스, 뭐 ST팜 이런 거 나오는데, 올릭스, ST팜 또 더하면 알지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에임드바이오는 이제 지수 편입 이슈가 좀 있었고, 알지노믹스에다가 다른 추가 지수 편입이면 G2G 같은 거 있고, 뭐 프로티나 같은 것도 뭐 가능성이 있고요. 괜찮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당내버리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신규 매수를 당내버리를 지금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엊그제 많이 빠질 때 그때 풀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제가 밥 먹다가 계좌이체로 돈 다 땡겨가지고 그거 하면서 엘리베이터에도 계좌이체 하고 있었거든요. 더 살려고. 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은 원래 많고, 저 바이오 쪽으로 보면 이런 애들, 얘네 말고도 좋은 애들 많은데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가 더하면 오늘 좀 세게 움직였던, 뭐 다 괜찮긴 했는데 세게 움직였던 특징주는 페로브스카이트랑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새로 재료 붙은 게 막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패널 우주에다 올리면 기존에 쓰는 폴리실리콘은 안 되기 때문에 신소재로 얘기 나온 게 페로브스카이트였고, 그거 관련주가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가 뭐 대장이 맞고요. 아니면 S에너지,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유니테스트, 아니면 저기다가 선익 시스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오늘 시장보다 좀 더 세게 움직였어요. 물론 오늘 바이오 2차전지 다 웬만한 거 다 셌는데 얘네가 굳이 얘기하면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얘네도 뭐 괜찮은데 뭐 이쪽을 뭐 지금 구간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선택지가, 그러니까 저는 좋은 종목을 얘기할 때 가격도 무조건 좋아야 돼요. 내용만 좋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내용은 진짜 좋은데 가격대가 이거 지금 가격에 사기에는 좀 그러면 그냥 바로 배제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종목이 부담스러우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 그냥 사버리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급락 나면 영연대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 지수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좋다는 것까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살만한 애들이 많은 게 바이오랑 2차 전지랑 소부장 정도? 저 솔직히 엔터는 가격은 좋은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제가 엔터를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지를 전혀 모르겠는. 물론 안 좋다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스터디를 해봐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 사야 되는지. 완전히 100% 나빠가지고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거 좋은 게 엄청 많은데 내가 굳이 왜 이것까지 사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그래서 좋은 종목 채우기가 엄청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채워 놓으시고 수요일날 점심에 풀매수를, 코스닥 레버리지 그렇지만 현물 주식도 제가 풀매수를 다 때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뿌듯하게 잘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이상을 하려면 그냥 최대한 들고 계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장중에 저처럼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직업이니까 주식이 뭐 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셔도 그냥 좋은 거 들고 계시면 일단 상위 30% 안에 무조건 드실 겁니다. 근데 뭐 들고 버티냐가 중요하겠죠. 이상한 거 들고 있으면은 시장이 올라가도 어차피 안 가요. 그래서 괜찮은 테두리 안에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라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정말 역사적인 한 주였는데 심리적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저도 주식 오래 했는데 주식하면서 처음 보는 사건을 제가 이번 주에 3건이나 봤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 이슈는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피크아웃은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체크해야 되는 거는 코인이랑 유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